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충청 대전지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이두희 당진시 소상공인 연합회장, 이효용 전 당진시 화훼연구회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두희 회장님은 여행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심한 분야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저는 현재 지금 당진에서 17년간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업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전부 예약팀은 전부 없어지고 네. 전부 취소팀만 약 한 15개 팀을 해서 한 300여 명이 지금 전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확산이 3, 4월까지 취소만 있을 뿐더러 아마 충청 지역과 대전 지역까지 제가 통틀어는 서울까지 네. 여행에 전부 거의 90% 이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과거의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두희 회장님 실제 체감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과거 메르스 때는 국내 여행에는 타격이 없이 그냥 무난히 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국내 확진자가 2월부터 급진하면서 네. 불안감이 고조돼서 모든 국민들께서 지방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이동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네. 그 여행업계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네, 뭐 국내와 국외 상황 모두 좀 타격이 좀 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2월에서 3월은 졸업 입학 시즌인데요. 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이 화훼농가 타격도 큰 상황입니다. 네, 이효용 회장님 어떻습니까? 화훼농가는 상황이 좀. 우리 화훼농가도 타격이 엄청 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25년 동안 당진에서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데 네. 메르스 사태보다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엄청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이 80% 정도 뭐 급감했으니까요.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다 지금 떨어진 그 상태입니다. 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예, 그렇죠. 수요가 지금 아까도 우리 이두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로가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꽃 소비가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꽃집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나가니 꽃집이나 우리 화훼농가나 다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미리 대비를 해서 생산을 해놓는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아무런 대비가 없이 판로가 막히게 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진짜 작년 9월, 10월서부터 자식같이 참 키워온 꽃입니다. 네. 가슴 아프죠, 진짜. 가슴 아픈데 뭐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농가들이 그 전서부터 지금 한두 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계속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동안 부정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고 이제 가라앉자마자 지금 이런 또 코로나 사태로 다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화훼농가들 절망적이지 뭐 진짜 일을 의욕이 안 납니다, 진짜. 근데 앞으로도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5월 달까지도 가면은 우리가 성수기가 5월 달까지입니다. 이게 2월서부터 5월 달까지인데 네. 그때까지 지속된다고 하면은 진짜 화훼농가들은 전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훼농가는 5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두희 회장님 여행업계도 성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다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나요? 여행업계는 5월 달까지 똑같이 화훼농가와 똑같이 같은 성수기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메르스보다 신종 코로나가 워낙 이발동에 사람들이 너무 네. 위축심이 있어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전부 움직이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이 다른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예. 네,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소상공인 업체가 임대료와 인건비 여기에 감당하기 힘들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업종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미리 겁먹고 그만두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 실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특히 타격이 큰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여행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입국 제한이 시행되는 나라가 늘면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됐고 네.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확산감인데 단체 여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소풍, 범소풍 및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이 전부 다 취소된 상태라 전세버스와 식당 네. 그리고 봄에 모든 행사가 이벤트 행사가 많은데 뭐 체육대회든 아니면 쭉 전부 다 캔슬되면서 이벤트사 또 거기에 따라서 가는 뷔페 식당들 출장 뷔페하는 분들이 전부 매출이 전부 제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상황도 참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훼농가도 어떻게 상황이 좀 비슷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해외 농가들이 지가 2000년도까지는 우리 그 마을에가 한 16농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도태돼 가지고 한 4농가가 지금 있는데 우리 당진에가 해외 농가가 26농가가 되고 지금 농가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농가를 짓고 있는데 뭐 다 지금 농가들 얘기 들으면은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부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이게 지속해야 되나 참 농가들 저도 하얀 농가를 짓는 입장으로서 참 안타까울 뿐이고 네. 이게 정책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하얀 농가들한테 뭐 소득 지불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서 하얀 농가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해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하얀 농가들도 그런 농가들이 지금 다 그만둔다는 농가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 지원금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행정적으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도희 회장님? 예. 각 시군에서 지금 충청남도 신용보전을 통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네. 4월 초부터 이제 대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신종 코로나19로 해서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해서 네. 매출액 감소한 업체에 대출 추천서를 작성하여서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출보다는 이거는 지금 우선 이제 급하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게 나중에 꼭 변제해야 될 이제 채무니까 변제할 때가 이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보다는 네. 실질적인 이 방안을 행정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메워주거나 이렇게 채무로 변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지원금이 나와서 좀 채워줘야 한다. 이런 지원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과다한 업종에서는 네. 행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훼농가에서도 지원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지금 이두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책이 우리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화훼농가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현장에서는 뭐 다 대출 제한이 되고 또 그 농가들이 그동안 대출 다 부채들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화훼농가들도 안고 네. 있는데 이렇게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올 같은 해는 내일이다 좀 그런 거를 좀 지금 경영비도 올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해 출하해가지고 경영비도 못 견딜 정도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비 같은 거라도 좀 올 내일이다 좀 부담을 해주셨으면 난 바람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화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같이 키운 이 화훼 작물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전량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 저도 지난번에 2월 한 초죠. 2월 초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네. 출하를 자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공산품 같지 않고 뭐 싸놓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꽃은 계속 피는데 그렇다고 뭐 싸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출하해야 되는데 뭐 공판장에서는 계속 유찰돼 가지고 버리게 되고 돈을 갖다 붙여서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출하를 이제 뭐 붙여내버리니 차라리 그냥 농장에서 폐기 처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출하를 많이 자제하고 버리는 농가 저부터도 그럽니다. 저도 올해 많이 출하 포기하고 많이 좀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했습니다. 폐기하는데도 돈이 좀 드나 보군요. 우리 지금 우리 꽃 출하 농가들이 화훼 공판장하고 서울 그 꽃시장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공판장으로 가면 유찰되면은 전부 다 폐기 처분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운반비, 뭐 거기서 이제 박스값 그런 거 다 우리 농가들 부담이니까 네. 농가들이 돈을 들여가지고선이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또 이 최근에 충남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회장님? 예.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네.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상인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4월 중에 약 120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 지역 상품권 발행을 해서 이 시민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네. 각 지역에서 있는 이 업체들이 네.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 업체만 여기 내려와 있고 네. 모든 경비는 서울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월급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급료는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네. 상여금이나 아니면 성과금 같은 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상품권을 좀 더 사용을 활성화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꽃 팔아주기 운동 이렇게 확산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13일이죠. 우리 그 시청서 우리 지사장에서 꽃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그 축협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지금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는 우리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열흘 정도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진전도 있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하나로마트나 또 각 뭐 롯데마트나 한번 입점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입점을 해가지고 네. 판매를 더 확대해 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동부전력인가요? 저 어디가? 여기 저 어디에 있는 교류에 있는 거 거기에서도 많이 좀 소비를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또 아무튼 우리 그 농가들한테는 큰 또 힘이 좀 되지요.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많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는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따뜻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착한 임대료 운동인데요. 네, 이두희 회장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 소상공인연합에서 전국연합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서
동참하시는 건물주분들께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원책을 발표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임대 사업자가 좀 임대료에 좀 부담이 없어요. 네. 네, 그 지원책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이 두 분께서 행정에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약 95%가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 수수료가 대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스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소상공인들이라고 또 카드 수수료 더 받고 대기업이라고 또 낮춰받고 하지 말고 같이 좀 소상공인들도 할인을 해주고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사용을 하면은 10%라는 세금이 그냥 꼬박꼬박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 부가세는 한 50% 정도 감면해서 이렇게 힘들 때만이라도 한 5% 정도 감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효용 회장님은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좀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저희는 뭐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게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저기 쌀 보전 직불제 마냥 네. 우리도 화야도 이렇게 소득을 그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도 꽃 소비 촉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니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회장님? 예, 각 시군에 소상공인 해관 건립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 업체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모이려면은 해관이 없다 보니까 네.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다가 해관을 이제 구걸하다는 식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이고 싶어도 이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복지센터와 회의실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이 2019년 12월에 국회를 이제 통과됐는데 그 시행령이 2021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되기 전에 이 신종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법적으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네. 이 지원을 많이 못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와 행정기관에서 빨리 이거를 다시 시행기간을 앞당겨서 소상공인 기본법과 복지를 빨리 최대한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화야 농가 여러분, 19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상심이 많으십니까? 하여튼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내면 앞으로 우리 화야농가 희망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꽃이 생활화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경조 사용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꽃을 좀 생활화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꽃을 판매처가 보면 우리나라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에.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보면 마트나 네. 그 슈퍼 같은 데서 다 이렇게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시행이 좀 됐으면 우리 화야농가로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힘든 얘기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화훼농가와 여행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얼른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